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엄마를 버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너희에게 미국에 버림받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영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나 같은 늙은이가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내 아들이 나를 그런 지옥으로 보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다.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끼니를 이어갔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도 했었다. 밤마다 추위에 떨면서도 여의 전화번호만 수백 번을 눌렀다. 받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이게 다 꿈이길 바라면서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주부, 71살 박옥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겪은 이야기가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제 아들이 제 삶의 전부였고 그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장성하여 결혼을 했고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 손에 건네진 것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선물이었죠. 이제 저는 71살, 인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될 줄은 말이죠. 어머니, 이번에 미국 여행 가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웃집 최 씨 아주머니의 축하 인사에 나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70평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봐요. 가방을 꾸리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해외여행.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 학비며 남편 사업 자금이며 늘 무언가가 먼저였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짐은 다 챙기셨어요? 며느리 미선이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약간 긴장된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저 여행 준비로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근데 미선아,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챙기라고 하니? 열흘 여행인데. 아이고, 어머니.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더 구경하고 싶은 데가 있으실 수도 있고. 미선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온통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보는 구름 위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옆자리의 제일이는 피곤한지 잠들어 있었고 미선이는 영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도 이런 걸 보는구나. LA를 거쳐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은 도시의 풍경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어머니, 호텔에서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갈까요?
제이리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이 낯선 도시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쉬고 있는데 제이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30분만요. 그래, 다녀와라.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은 채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국적인 도시의 야경이 창밖에서 반짝였지만 그 빛은 이제 차갑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으며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제일아, 우리 제일이 엄마가 뭘 잘못했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밤새워 아들 학비를 모으던 날들,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런 배신을 위한 것이었다니. 미선아, 뭐마저 어찌 그럴 수 있니? 며느리를 떠올리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함께 요리하던 모습. 어머니 날마다 꼭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창밖에 화려한 카지노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남겨진 이 노모의 절규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라스베가스의 생활. 첫 일주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객실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손님. 결국 호텔에서 나와야 했고, 저는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70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웅크리며 저는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낮에는 카지노 로비를 전전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카지노 직원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나이든 아시아 여성의 모습에 차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의 뒷골목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무료로 물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가게 뒤에서 버리는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살기 위해 배워야 했습니다. Hey, Asian lady. Want some food? 간간히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2달째가 되던 날, 참 많은 비가 왔는데 사막의 도시에서 보기 드문 비였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말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여성의 이름은 김영숙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작은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교민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저를 마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면서 지내세요. 방도 하나 있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쏟았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제가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면을 쓴 남자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명은 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돈 다 내놔! 영숙 씨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라스베가스 거리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두려움, 절망.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이 현금을 챙기는 동안 저는 몰래 계산대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강도 중 한 명이 실수로 떨어뜨린 총이었습니다. 그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총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자식에게 이억 말린 미국에 버려졌던 내가 느꼈던 그 절망감, 무력감이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는 마음에 저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꼼짝 마!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어가 아닌 우리 한국말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제 목소리가 마트 안의 공기를 때렸습니다. 강도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제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당. 천장을 향해 한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간 총알이었습니다. 총성이 귓가에서 울렸고 손목이 뒤로 젖혀졌으며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최악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의 단호한 행동에 강도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현금 다발을 그 자리에 떨어뜨린 채 도망쳤습니다. 마트 문이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우리 마트를 살렸어요.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마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소주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한잔 하셔야죠. 소주잔을 기울이며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언니를 처음 봤을 때 제 친언니가 생각났어요. 고향에서 홀로 계시다 돌아가신 친언니가요. 그래서 더 언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나 봐요. 저는 그제야 영숙 씨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타국에서 외롭게 사업하는 그녀에게도 제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영숙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힘들었을 거예요. 말끝을 흐렸지만 영숙 씨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언니가 우리 마트도 지켜주시고. 그러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올게요. 영숙 씨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머, 언니, 된장찌개. 정말요? 영숙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의 고단한 삶이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영숙 씨의 제안으로 카지노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저기 슬롯머신 한번 해보세요. 재미로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대박 터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아요. 구경 삼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슬롯머신 앞에 앉은 저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하는 동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계 앞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번째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Oh my God, we have a winner. 카지노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잭팟이었습니다. 3천만 달러.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님. 매니저가 다가오며 말했지만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린 그 순간부터 시작된 긴 악몽이 이제 새로운 꿈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해요. 당첨금은 미국 현지 은행에 안전하게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 절차를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복수를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 이 하늘을 날 때의 그 순수한 설렘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곧장 집으로 가는 대신 강남의 최고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3천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400억. 한국에 제 전 재산이 처분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부탁드립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위임장으로 처분한 재산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선 저는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계획은 세워두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사님? 제가 부탁드린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제가 제일 먼저 연락한 건 전직 경찰이었던 김 형사였습니다. 아들 오제일의 회사 생활과 비밀스러운 일들을 모두 찾아내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받아보도록 하죠. 2번째로 연락한 건 은행에서 오래 일했던 박 부장이었습니다. 오제일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회장님, 오제일 부장이 지난해에 맡았던 일들 중에서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저지른 잘못된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몰래 받은 일, 거짓 서류를 만든 일, 모든 게 분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CJ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겉으로만 있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로 아들의 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이사님과 통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아들 회사 안에서 도움을 줄 사람도 찾았습니다. 오제일과 같은 부서의 김 이사였습니다. 그는 오제일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돈을 제안하자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모니터 화면으로 아들 회사의 회장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 부장님, CJ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와의 계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장이 묻자 제 아들 오제일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이번 계약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CJ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모든 준비는 되어 있겠죠? 네, 회장님. 오 부장은 이번 계약이 자신의 승진을 위한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커서 계약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카드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적어둔 내용은 잘 숨겨뒀나요? 네. 변호사님과 상의한 대로입니다. 계약 후 6개월 내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모든 손실은 계약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을 아주 작게 넣어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투자금 회수를 선언했습니다. 2천억 원의 거액이었습니다. 오제일의 회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 부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회장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제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제야 보였겠죠. 자신이 그토록 자만하게 놓쳤던 그 작은 글씨들이. 약 2주일이 지났습니다. 늦은 밤 오제일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김 이사에게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오 부장님, 저 김 이사입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CJ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자리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아들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제일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래, 내 어머니. 네가 라스베가스 공항에 버리고 간 그 엄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엄마를 버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너희에게 버림받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영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나 같은 늙은이가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내 아들이 나를 그런 지옥으로 보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끼니를 이어갔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도 했었다. 밤마다 추위에 떨면서도 여의 전화번호만 수백 번을 눌렀다. 받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이게 다 꿈이길 바라면서.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이제 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 내가 겪은 그 고통 너도 하나하나 다 겪어봐야 할 거야.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겠지요. CJ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정체도, 자신의 파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들이 저를 버린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어머니인 저를 버리고 자신만의 행복을 쫓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공이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는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그날 제 눈물 가득했던 그 눈빛을 이제야 그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들네 집. 여보,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래요? 김미선 며느리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새 제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500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떠안은 후, 그는 매일 술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이러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미선이가 흔들어 깨우자 제일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몰라. 어머니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해. 네? 어머님이요? 그제야 제일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CJ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수라는 것을. 그날 밤 미선은 조용히 침실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집을 팔아 얻은 현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일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미선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금고 안의 돈과 함께.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별일 없어?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그래. 용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 미선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공항에서는 미선이 초조하게 출국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미선, 제 차가운 목소리에 미선은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내가 감히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니?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나를 버렸지? 채일이를 부추겼어. 그리고 이제는 그 돈을 들고 도망가려고? 어머님. 제발 좀 봐주세요. 이미 공항 경찰에 신고했다. 횡령죄로 말이야. 그 순간 경찰들이 다가왔고 미선은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둘 다 제대로 벌을 받아야지. 제 차가운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렸습니다. 도망치려던 며느리는 체포되어 갔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아들 차례였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 이사가 제출한 회사 비리 자료들과 오제일의 불법 행위,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범죄가 명백했습니다. 피의자 오제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구치소 수감 첫날 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회를 갔을 때 구치소 복장을 한 아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몸이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어쩐지 어릴 적 잘못을 하고 반성하던 그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날 라스베가스에서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칠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도 저의 욕심 때문에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를 봅니다. 낯선 땅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 일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의 고생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뒷바라지하신 것도, 그 모든 게 이제야 가슴에 사무칩니다. 어머니 같은 분을 그렇게 배신하다니. 제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어머니의 아들이 될 기회를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희들에 대한 용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복수를 시작했을 때는 아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지금 제 가슴 속에는 통쾌함 대신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보며 문득 제일이가 어렸을 때 공원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제가 혹시 지나치게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을까? 죄송합니다. 중환자실은 이쪽입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 복수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들이 겨우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줄게.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 그저 내가 바르게 살면 돼.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난 내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복수는 결국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이제는 그저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로부터 한 달 후, 교도소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제일이는 아직 2년의 형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출소하면 꼭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교만하거나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그리고 많이 후회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봄날의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요양원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면회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잘 있습니까?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의 어르신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홀로 되신 분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계절나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당연하게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심어놓은 고추 모종이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가꾸는 이 작은 텃밭은 이제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늘 말씀하셨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고. 제가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복수는 결국 또 다른 아픔을 낳을 뿐이네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두 번째 인생은 더 이상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저녁 노을이 요양원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요양원 텃밭의 작은 새싹들이 봄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 응어리진 한도 그렇게 봄바람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출소까지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시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이 결국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복수를 거쳐 용서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도 이처럼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